시계 매장에서 커스크, 메타스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스위스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아주 정확한 시계 정도로 설명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시계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계 정밀도의 기준이 되는 커스크와 메타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커스크의 새로운 변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쿼츠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 결과 스위스 기계식 시계 시장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죠. 이때 스위스 시계 산업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1973년 비영리 기관인 커스크,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검정국을 설립합니다. 그 전까지 크로노미터라는 단어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었는데요. 하루 오차가 마이너스 1초에서 플러스 10초 사이면 대략 정확하다고 인정해주는 수준이었고 전수 검사도 아니었죠. 하지만 커스크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커스크의 기준은 꽤 엄격한데요. 무브먼트 상태로 15일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5가지 위치에서 측정하고 저온과 상온, 그리고 고온 환경을 오가며 검증하죠. 그 결과 평균 1일 오차는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차만 보는 건 아닌데요.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의 열 팽창, 그리고 윤활유 점도 변화가 시간 오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기계식뿐 아니라 쿼츠 무브먼트 역시 인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의 품질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거의 실험실 수준인데요. 진동을 차단하는 안티 바이브레이션 레프트 구조와 에어락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측정 기준 시간은 독일 물리기술연구소의 원자시계 DCF77과 GPS 신호, 그리고 내부 원자시계까지 3중으로 동기화해 사용합니다. 정밀도는 약 3천만 년의 1초 오차 수준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시간 역시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받아 동기화된 UTC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커스크 합격률은 약 94%로 알려져 있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이어리나 케이스에 그 유명한 크로노미터 문구를 새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 초반부터는 커스크 인증의 한계점도 지적되기 시작합니다. 커스크는 케이스에 조립되기 전, 즉 무브먼트 상태에만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다시 말해 시계로 완전히 조립된 이후의 환경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착용 환경에서는 충격이나 뇌자성 같은 요소들이 시간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커스크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커스크가 이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상위 등급 인증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엑셀런스 크로노미터인데요. 그동안 무브먼트만 검사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커스크가 드디어 완성된 시계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이 인증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엄격해진 오차 범위인데요. 기존 커스크가 하루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였다면 엑셀런스 등급은 하루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4초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실사용 성능 검증입니다. 제조사가 주장하는 방수 성능, 그리고 파워 리저브, 즉 지속 시간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완성된 시계 상태에서 직접 측정합니다. 마지막은 선택적 추가 테스트인데요.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 충격 저항이나 항작성 테스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커스크는 이미 2005년도부터 완성된 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왜 2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를 공식적인 상위 등급으로 규격화한 걸까요? 여기에는 롤렉스 같은 거물급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고정밀 인증을 내세우며 커스크의 권위를 도전해온 상용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스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스위스의 표준이다라는 목소리를 다시 낼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더 해보자면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인증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200만 원대의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커스크 인증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펙만 놓고 본다면 500만 원이 넘는 론진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빅그룹의 운영 비용과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녹아있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브랜드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메이저 브랜드들이 마이크로 브랜드는 쉽게 넘볼 수 없는 허들을 하나 원했고 커스크가 그 요구에 맞춰 엑셀런스 크로노미터라는 새로운 계급작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거대 시계 그룹들은 이를 통해 그룹 내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급을 나누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커스크가 이 카드를 꺼내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며 시장에 판을 키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인데요. 오메가는 2015년 스위스 연방 측정 표준 연구소와 손잡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만듭니다.
메타스 인증은 코스크보다 훨씬 현실적인 환경을 반영합니다. 단순히 무브먼트를 꺼내놓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에 완전히 조립된 완성시계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계는 메타스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커스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요. 테스트 기간은 10일,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하루 평균 오차가 0초에서 플러스 5초 이내. 시계가 조금 빠르게 가는 건 허용되지만 느려지는 시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입니다. 5번, 완전히 감긴 상태에서 걸리다 풀린 상태. 수족근 모두에서 정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계의 메인 스프링은 끝까지 와인딩 되었을 때 거의 풀릴 때보다 더 강한 힘을 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와인딩이 많이 되었을수록 시계가 조금 더 빨리 가고 덜 되었을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스는 이 차이를 아주 미세하게만 허용시키는 거죠. 즉 풀 와인딩 상태부터 파워가 거의 끝날 때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6번, 자기장 내성 테스트입니다. 시계는 15,000가우스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자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기계식 시계의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쿼츠 시계에는 밸런스 휠이나 이스케이먼트 그리고 태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메타스의 테스트 항목들은 쿼츠 시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는 메타스 실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꽤 최근에 오메가 공장을 방문했었는데요. 메타스 직원들이 공장에 상주하면서 같은 건물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장비들은 모두 스위스 정부의 계량 표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역시 스위스 국가가 공인하는 데이터로 인정됩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시계는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는 메타스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소비자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경우 각 시계에 부여된 고유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시계의 메타스 테스트 결과 그래프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크와 메타스의 취지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한 번 진행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도 느껴지는데요. 몇 년 착용하다가 오버홀을 맡기면 무브먼트는 완전히 분해되고 다시 조립됩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공식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내부 기준에 맞춰 조정된 뒤 고객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인증 결국 몇 년만 지나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마케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번 커스크의 엑설런스 크로노미터 발표는 단순한 등급 추가가 아니라 스위스 시계 업계의 권력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커스크는 무브먼트만 검사하는 기초 자격 정도로 여겨지면서 메타스나 롤렉스의 자체 인증에 비해 존재감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등급의 등장으로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메타스는 여전히 15,000가우스라는 강력한 항자성을 내세우고 있고 커스크는 보편적인 럭셔리 시계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인데요. 거대 기득권인 커스크와 혁신적인 메타스가 서로 우리가 더 엄격하다며 싸울수록 우리가 찾는 시계의 품질은 더 상향 평준화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